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어법지존 1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과 앞으로 혼합가정법 혹은 도치가정법이라고 하는 복잡한 가정법을 함께 설명할 외국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사실 오늘 촬영하고 있는 날이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 우리 선배, 수험생 언니 오빠들은 이제 원서를 쓰게 되겠죠. 원서를 쓸 때쯤 되니까 제 이제 개인 게시판에 와서 그때 선생님 말씀이 맞았었네요 라는 말들을 많이 올려놓았더라고요. 그 말이 뭐였었냐면 제가 수험생들한테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들처럼요. 겨울방학 시점에서 고3이 막 올라가면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너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우리 친구들의 꿈은 다 큽니다. 높습니다. 대부분들 다 스카이를 가고 싶다고 합니다. 2호선을 타고 대학을 다니고 싶다고 합니다. 꿈은 장대하고 멋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고 그걸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죠. 맨 처음에 겨울방학 때는 모두 다 2호선을 타고 가고 싶다고 하던 우리 친구들이 3월달 모의고사를 봅니다. 3월달 모의고사를 지나고 나면 허걱 이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고3이 되셨다면 고2 때 봤던 모의고사와는 고3에 올라와서 보이게 되는 첫 3월달 시도교육청 모의평가의 난도는 체감 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달 모의평가 끝나고 난 다음 너 대학 어디 가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전철 노선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선생님 저 4호선 정도는 가겠죠. 4호선에도 사실은 웬만큼 좋은 대학 많잖아요. 2호선에 예를 들어 뭐 연대 있고 이대 있고 서강대가 있고 블라블라블라 있다면 4호선 라인에도 뭐 성대 있겠고요. 숙대 있겠고요. 사실은 고대 안암역이라고 따로 있지만 또 4호선 라인에도 또 좋은 대학들이 꽤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6월달 모의평가를 보고 9월달 모의평가를 보면서 우리 수험생들은 좌절 모드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지하철 노선들이 1호선도 선생님 뭐 인천 이런 데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말이 바뀌죠. 그랬다가 본격적으로 11월 수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원서를 넣어야 하는 그 시기가 다가오면 선생님 요즘에는 뭐 천안 이런 데 KTX 잘 되어 있어서요. 금방 뭐 전철 타고 가는 거랑 시간도 거의 비슷할 텐데요. 라고 학생들의 꿈이 자꾸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호선에서 4호선에서 1호선에서 어느덧 우리 친구들은 이제 KTX까지 노리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자꾸 꿈을 바꾸십니까? 왜 꿈을 낮추십니까? 그럴 거보다 여러분들이 바뀌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가고 싶은 대학만 있었지 그걸 위해 내가 가나다군 정시 모집, 수지 모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은 내가 영어 영역 만점을 받기 위해 그냥 좋은 선생님 만나 강의만 들으면 되지 라는 생각 말고요. 제가 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수업은 제가 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분석해야 하고 사실은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우리 수험생들이 꿈만 가지고 있지 실제 꿈을 자꾸 낮춰가면서 여러분들이 바뀌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 거죠. 꽃은 원래 햇볕을 향해 자라게 됩니다. 인간은 꿈을 갖고 있는 쪽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꾸 꿈을 낮추시지 말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꿈을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뀌는 우리 현명한 수험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능이 끝나서 제가 약간 선배,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보내는데 마음이 짠한 게 맞나 봐요. 지금 시작하는 이제 2015학년도 수험생 친구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꿈을 낮추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뀌는 현명한 수험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렸던 혼합가정 그리고 도치가정 하기 이전에 우리 늘 복습 먼저 시작했었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17강까지 오면서 어법지존 그래머존에선 대체 무엇들을 배웠는지 머릿속 한번 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격적인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봐오면 제가 이제 요약해서 이제 복습 내용을 썼죠. 그동안 큰 카테고리로 보면 구와 절에 해당하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끊어 읽기, 본동사는 어떻게 찾아라 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큰 카테고리로 또 하나는 형식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1형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주어 동사. 2어동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주어 동사 보어. 이런 걸 시험 문제에 묻지도 않고 실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시간 허비일 수 있어서 형식별로 각각 자동사, 타동사,
주의해야 할, 암기해야 될 동사들, 혹은 이 녀석들이 수능에서 변형되게 되면 실제 출제자가 물어보고자 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형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크게 시제로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위치, 사실은 가정법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장장 17시간을 달려왔으니 여러분들하고 복습할 시간은 많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문장에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본 동사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에 난항을 겪는 건 이게 본 동사가 뭔지, 주어가 뭔지, 덩어리 구, 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게 문제죠. 세상에 한 문장에 본 동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본 동사부터 잘 찾아라. 그 본 동사 하나를 잘 찾기 위해 나머지 가짜 동사들 혹은 수식에 쓰였던 동사들은 다 묶어버려라. 그랬던 대표적인 게 분사 있었고요. 관계사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치사, 부사, 컴마, 쌍콤마, 하이폰, 세미콜론 이런 기타 등등 기억나시죠? 그 본동사들 제대로 찾는 것부터가 사실은 구문독해 첫 시발이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형식별이요. 사실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 여러분들한테는 태 문제가 사실은 다 형식 묻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형용사나 부사의 쓰임을 묻는 게 사실은 다 형식 문제일 수 있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우리말 해석상의 오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잘 묻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자동사인데 그럼 문법적으로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가 안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이뻐서 능동태 쓸래 수동태 쓸래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보어 자리에 상태나 감정을 나타내고 있으면 형용사를 써야 하는데 근데 또 해석상 하다 보면 부사가 훨씬 더 이뻐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하는 것들, 혹은 우리말 해석상 전치사를 넣는 게 훨씬 예뻐서 전치사 사실은 넣으면 안 되지만 전치사를 넣은 걸 체크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함정, 이런 것들 많았던 말씀 드렸습니다. 그중에 제가 4형식 동사 이렇게 써놨는데요. 요것만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가정법 배우고 있잖니? 가정법이 끝나고 난 다음 우리는 이제 태로 갑니다. 태. 사실은 태는 기본적으로 제가 형식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라면 수동태 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라면 당연히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아마 수동태 형태일 거니까 그건 유념 있게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아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나 4형식 우리가 수여동사라고 했던 건 크게 뭔가를 주다였으니까요. 4형식 동사 암기했던 거 기억나요? 주다, give, 용서해 주다, forgive, 혹은 무엇을 제공해 주다, offer, 이런 게 대표적인 4형식 동사였는데 우리 친구들 4형식 동사는 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외우잖아요. 네, 동사 목적어 2개 있어야 정상입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 하나밖에 없다면 그러면 수동태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또 타동사 뒤에 목적어 하나 살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능동태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법이 끝나고 태로 넘어가게 되면 또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들이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할 때 잠깐 한번 정리해봤고요. 시제 많이 했지. 일단 이 안에서 제가 기본적인 시제 개념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완료가 어떻고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식인데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랑은 쓸 수 없고, 제가 또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이 질문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선생님 현재 완료는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랑 못 쓰잖아요. 네. 그럼 과거 완료랑은 쓸 수 있죠. 이렇게 묻는다고 했다고 기억나? 혹은 대과거랑은 쓸 수도 있죠. 과거 시점의 부사구니까 과거랑만 쓰는 거예요. 그게 현재 완료가 됐든 과거 완료가 됐든 대과거가 됐든 다 못 쓰는 것들이죠. 일단 기본적인 시제 개념, 그리고 나서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시제 일치 불일치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시제 일치 불일치 하면 suggest, insist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니? 근데 suggest, insist 같은 것들이 오늘 아마 배우게 될, 오늘 아니고 아마 다음 시간쯤 되면 제가 변형된 것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뭐가 됐든요. 여러분 사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던 게 뭐였었냐면요. 시제를 잘 알고 있어야 가정법. 우리 저번 시간에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러면서 배웠거든요. 그게 다 시제와 연관된 거였고요.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가정법 현재는 현대 문법에서는 잘 용어로 쓰이지도 않아. 조건 부사절 취급하거든 이러면서 설명했어요. 제가 모든 영어들은 이게 카테고리가 세그먼트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뭐가 하나가 잘 되어 있어야, 아니 이 형식이 잘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제 다다음 챕터의 태가 이해된다니까요. 이 시제가 잘 되어 있고 시간 조건 부사절이 또 되어 있어야 가정법이랑 또 연계되고요. 조동사는 연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조동사 관용어구 중에 이제는 너무 쉬워서 고1, 2 모의고사에 나올 법한 뭐 may have pp, should have pp 이랬던 거 기억납니까? should have pp가 뜻이 뭐였었는지,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 기억납니까?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 그 말은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했었어야만 했는데, 그 말은 내가 과거에 공부하지 않았다는 소리잖아. should have pp면 왜 가정법이랑 연결이 안 돼? 가정법 과거 완료 기억나요?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여러분들이 조동사 관용어구에서 배우셨던 그 should have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랑 똑같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럼 또 물어봐야지. 어떨 때 쓰는 시제였는지 기억나요? 과거사실 반대가정이라고 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과거사실 반대가정. 내가 공부 열심히 했었어야만 했는데 사실은 과거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한 반대 가정. 시제가 또 가정법과 뭐 조동사가 또 가정법과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은 고작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뭐 새로운 거 배우면 무슨 의미가 있니? 앞에 거 까먹어서 또 밑빠진 독에 물 부으면 다음 거 또 챕터 배워도 이해 안 돼. 암기하는 거 필요하지. 근데 암기는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쓸 수 없는, 적용 못하는 지식이야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잠깐 동안의 복습 시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공부하실 때, 혼자 공부하실 때요,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넘기려고 하지 말고요, 앞에 거 내용 정리 하시면서 추가 축적된 습득을 만드셔야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자요, 앞선 얘기들은 좀 말이 많았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가정법을 위해 저는 가정법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가정법 현재는 배제하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거요. 제가 가정법을 특히나 시제도 중요한데 의미도 중요해 라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혼합가정, 뭐 도치가정 이런 거 설명한댔죠. 시제만 암기하는 거, 그건 솔직히 말하면 암기예요. 어떻게 뭐 주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뭐 어떻게 하는 거, 그건 시제에 암기일 수 있지만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법 과거가 언제 쓰는 시제였는지 기억나세요? 현재사실 반대가정이었습니다. 현재사실 반대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과거사실 반대가정이에요. 포메이션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포메이션,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 시제 그대로 맞춰주시라고 했어요. 일단 현재 배운 데까지는요.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기억나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 쓰면 되겠네.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의 have pp, 이렇게 맞춰야 한다. 이 기본이 돼야 오늘 이 시간에 할 혼합가정, 뭐 도치가정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 앞서서 많이 드렸습니다. 이 푸절 주절 순서 바뀌어도 됩니까? 네, 순서 바뀌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뭐 내가 만일 새라면 날아갈 텐데 날아갈 텐데 내가 만일 새라면이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면 과거, had pp면 had pp, 뭐 현재면 현재, 주어진 시제는 일관성 있게 맞춰야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할 학습 목표는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인 가정법이 이해되셨다면 이제는 사실은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1차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 수준은 고1, 2 저학년. 근데 우리 친구들 이제 고3이고요. 재수생이고요. N수생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훨씬 더 복잡한 가정법들을 갖고 계셔야 하거든요. 혼합가정 배울 거고요. 그리고 if가 생략되면, 아니 그나마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if라도 좀 있어야 이게 가정법 시제를 묻는구나 할 텐데 이게 if 자체가 없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내가 늘 말했던 출제자가 뭘 묻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뭘 묻는지 모르니까
오답률이 상당수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체크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펜 내려놓으세요 하기 전에요. 먼저 85페이지 오늘은 교재부터 잠깐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85페이지가 챕터 5 큰 카테고리로 이제 가정법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85페이지 프리뷰를 읽어보시면 가정법은 현대문법에선 조건문 취급한다. 그러나 실제 어떤 상황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더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수능 교과 과정으로는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챕터는 아니니까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페이지를 살짝 넘기겠습니다. 페이지를 살짝 넘기시면 이제 86페이지 가정법 과거가 나옵니다. 저 좀 보시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저번 시간에 배웠거든요. 가정법 과거 어떨 때 쓰는 시제였었는지 기억나요? 좀 전에 칠판에 썼구만. 현재 사실 반대 가정. 그러면 가정법 과거 시제 좀 저한테 불러주실래요?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맞죠? 펜 드시겠습니다. 펜 드시고 여러분들 뭐 형광펜이나 뭐 무슨 빨간 펜이든 뭐 상관없고요. 86페이지 상단 보시면 A번의 일반적인 형태, 가정법 과거 나타내는 뜻 거기에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 상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거기다가 좀 밑줄을 쫙 쳐놓겠습니다. 따라서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반대 가정.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형식, 포메이션 보이세요? 우리가 지금 바로 읊었던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거기다가 여러분들 또 형광펜을 좀 하나 쳐둡시다. 그건 말하자면 가정법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의미 그리고 포메이션 형태 요것만 눈에 띄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밑에 B번에 와서 should와 were t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잠깐 칠판에다 쓸게요. 그리고 어차피 지울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다 나와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가정법 과거는요.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었습니다.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었고 그 포메이션이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형광펜을 쳐라 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딱 요 챕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머 선생님 제가 뭐 should를 봤어요. 뭐 were to를 봤어요. 이건 어떻게 돼요? 저건 어떻게 돼요? 사실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소소한 부분이라 먼저 말씀드리면 수능에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수능의 고자가 어법 문제 하나거든요.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하고 엄청 복잡하고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걸 뭘 묻겠죠. 물론 어법이 잘 되어 있어야 제가 구문독해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법은 특히나 해석하는데 구문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구절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생략되는 아주 미미한 경우 말고 해석상에도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챕터는 아닙니다. 근데 교재에 지금 86페이지 하단에 B번 should와 were to 해서 나와 있고 우리 수험생들이 또 질문을 할까 봐 그냥 잠깐만 점검하고 넘어가는 형태를 취할게요. 똑같은 가정법 과거인데 미래 중에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미래 가정, 뭐 가정법 현재 이런 게 아니고요. 미래에 실현 불가능한 경우. 뭐 예를 들면 돈 생기면 내가 너 한번 대접할게.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가정법 현재 단순 미래였거든요. 단순 미래에 돈 생기면 쏠게. 이런 건 여러분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만약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가 널 믿을게. 그러면 미래에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은 실현상 불가능한 거지. 이런 것들 미래에 실현 불가능한 것들을 나타낼 때 가정법 과거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시제는 형태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에 그 다음에 명령문을 쓰시거나 아니면 주어, 조동사 현재형에 동사 원형을 쓰시거나 이런 형태도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if, 주어, were to 다음에 주어, 조동사 과거에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86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should나 were to 미래에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희박한 가정
희박한 상상. 그러니까 거의 실현 불가능할 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그럼 형태는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의 명령법을 쓰던가, 명령 동사 원형으로 쓰던가, 혹은 주어 조동사 현재의 동사 원형을 써라. 혹은 다른 형태로 if 주어 were to를 쓰고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을 써라 라고 할 때도 있긴 있다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지역적인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용량이 선생님 제가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국영수 사과탐 진짜 머리 지금 용량 초과될 것 같거든요 하시면 잠시 접어두셔도 괜찮은 챕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게 여러분들 86, 87페이지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페이지를 넘기시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시면 유니트 26에 가정법 과거 완료 써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죠. 배운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어떨 때 쓰는 시제였습니까? 과거사실 반대가정. 아까 가정법 과거가 현재사실 반대였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사실 반대가정. 오케이? 시제는 어떻게 쓰는 거였지? 과거 완료니까 had pp로 가면 되는 거죠.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의 have pp. 맞아요? 그럼 펜 드세요. 86페이지 상단에 88페이지네요. 상단에 보시면 일반적인 형태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에다가 밑줄을 좀 쳐놓으시고 밑에 formation if 주어 had pp 동사의 과거 완료형 주어 조동사 과거의 have pp 요거만 좀 펼쳐놓으시면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요약 정리문을 지금 유니트 26까지는 거의 끝내온 상태죠.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B번이 혼합과정입니다. 혼합과정은 제가 아직 설명하지 않았고 이제부터 혼합과정 그리고 if 생략과정을 설명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늘 약속했던 대로요. 이제부터는 펜 내려놓으시고요. 책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칠판만 제 얼굴만 보시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혼합과정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칠판에다가 제가 문장을 하나 써놨는데요. 먼저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로 이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부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had taken your advice at the time, I would succeed now 했어요. 일단 해석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너의 충고를 받았었더라면 나 지금쯤 성공했을 텐데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먼저 여기에 있었던 문장 I had taken your advice at the time 먼저 가정법 시제가 뭔지 좀 저한테 설명해 주실래요? 가정법 과거 완료 쓴 것 같죠? had pp 썼으니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 썼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I would succeed now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 상태, 또 혹시 ed 붙였다고 과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succeed는 원래 동사 원형이 지금 ed가 붙어 있는 상태니까요. 조동사 과거에 동사 원형 썼습니다. 따라서 가정법 과거 썼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시대라고 친다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아, if절 시제 과거면 뒤에 주절 시제도 과거. 그러니까 if절 주절 순서 바뀌는 건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다면 과거면 과거, had pp면 had pp, 뭐 현재면 현재 이렇게 가기로 했었던 게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가정법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은 보신 것처럼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 시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이거 틀렸네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틀린 것 같지만 이 문장은 정문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전형적인 혼합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혼합되었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뽕짭되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쉽게 말하면 혼합과정이거든요. 아, 그래 선생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과거면 과거, 뭐 대거면 대거 이렇게 써야 하는데 지금은 뭐 had pp랑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이랑 두 개가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혼합되어 있으니까 혼합과정이라고 부르는 건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은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혼합 과정인지 아닌지 딱 봐도 눈에 판별해내실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거꾸로 묻겠죠.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보고 혼합가정인지 판별해낼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제 몫이겠죠. 제가 먼저 결론을 쓰겠습니다. 혼합가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혼합가정은 그 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저 좀 불러주세요. 가정법 과거요. 어떨 때 쓰는 시제라고 했었습니까? 지금 똑같은 말 지금 3번, 4번 연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사실, 반대 가정. 아, 여기다 쓰자. 현재 사실, 반대 가정. 오끼로끼.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여러분들 어떨 때 쓰는 시제라고 했습니까? 오케이. 과거 사실, 반대 가정. 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시제 좀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시제? if, 주어, 과거니까 과거 똑같이 가야지. 아,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제가 저번 시간에 누차 말했죠. 기본이 안 되면 변형된 걸 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기본부터 계속 머릿속에 넣는 중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괜찮아요? 혼합가정의 포메이션은요. 쉽게 말하면 얘랑 얘랑 이렇게 혹은 얘랑 얘랑 이렇게 결합된 형태가 혼합가정 형태입니다. 제가 쓸게요. 즉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 지금은 얘를 먼저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올라와야죠.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혹은 얘를 먼저 쓸 거면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의 have pp. 즉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if절 주절, if절 주절 서로 혼용해서 쓰이는 걸 혼합가정이라고 한다고요. 그래. 여기까지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그냥 암기하면 혼합가정은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가 두 개가 붙인 거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항상 어법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혼합가정을 묻는다. 다음 중 혼합가정이 잘 된 것은? 이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밑줄 주고 아무데나 박스 준 다음에 맞았니 틀렸니를 거꾸로 물어보니까 우리는 원리부터 늘 이해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인 시제는 알고 계시죠? 얘도 지금 여러분들이 맞았니 틀렸니 제가 먼저 1차적으로 물었을 때 선생님 틀렸어요 라고 말했었어요. 왜? 선생님 시제를 잘못 썼잖아요. 하나는 가정법 과거 완료 썼고 하나는 과거 썼고요. 그래서 제가 시제만 암기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의미를 따지셔야죠.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반대 가정.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반대 가정.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네 충고 들었었더라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난 네 충고를 듣지 않았지. 과거 사실에 반대 가정한 거죠. 그 당시에 내가 네 충고를 들었었더라면 과거에 나는 네 충고 듣지 않았어. 내가 지금쯤 성공했을 텐데 나 지금 성공 못했어. 해석상으로 보면 내가 너의 충고를 받았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성공했을 텐데 다시 말하면 과거에 네 충고 받지 않았었어서 사실은 나 현재 성공 못했어 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선생님 그것도 알았다고요. 그래서 혼합과정 어떻게 구별하라고요. 혼합과정은요.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제든지 얘기하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건 복수 정답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수험생들한테 이게 1번도 답이 되고 2번도 될 것 같은데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는 혼돈의 답을 줄 수 혼돈의 보기는 줄 수 있습니다만 정답이 2개가 제공되는 복수 정답은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합과정이라면 늘 여러분들에게 혼합과정 시제도 알아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 혼용해서 썼네. 그리고 의미도 알아야 돼. 해석해보니까 과거에 네 충고 받았었더라면 현재 지금 성공했을 텐데 과거랑 현재가 뽕짭돼 있네. 즉 과거와 현재가 혼용돼 있네. 의미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딱 보면 혼합과정인 걸 알 수 있는 건 시간에 힌트 부사구가 존재합니다. 그래야 말하자면 수능에서 복수 정답, 즉 혼돈의 여지가 없이 정답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만 주거든요. 선생님 시간의 힌트 부사구가 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요것 좀 보세요. At the time. 요것 좀 보세요. 그 당시에 그랬더라면 지금쯤 이랬을 텐데
과거와 현재가 혼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사실 반대와 현재 사실 반대라는 게 눈에 드러나게 극명하잖아요. 이런 게 혼합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우리 친구들이 속칭 말해서 암기하는 형태로요. 그냥 혼합가정은 이렇게 시제가 두 개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헤드피피 주어 조동사 이거보단 과거와 현재가 혼용되는 시점이구나. 딱 보니까 지문에 그 당시에 그랬다라면 지금 이랬을 텐데 과거와 현재가 혼용되어 있네. 그럼 혼합가정 시제를 써야겠구나. 따라서 이 문장은 틀린 비문이 아니고 혼합가정으로 쓴 정문이었구나. 찾아오시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예문인 거죠. 내가 작년에 공부 좀 했었더라면 지금 올해 재수하지 않을 텐데. 작년, 올해, 과거와 현재가 지금 혼용되고 있잖아요. 혼합가정입니다. 그 혼합가정을 시험 문제 출제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땐 혼돈의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이런 극명한 시간의 힌트 부사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친구들이 답안을 채점할 때요. 답안을 확인할 때요. 이게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였네. 이건 혼합가정이었네. 두 개를 분류하시는데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교재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88페이지에 혼합가정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것 중에 89페이지 가시면 엑서사이즈가 있거든요. 제가 물론 엑서사이즈 좀 이따가 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게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할지 아니면 혼합가정을 써야 할지 시간의 힌트 부사구가 있나? 현재와 과거가 혼용되고 있나를 한 번만 다시 체크하시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이 또 저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시제들이 혼용되어 있는 걸 혼합가정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가정법 과거하고 지금 혼용된 거고요. 밑에는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가 혼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혹시 가정법 현재랑 가정법 과거 혹은 가정법 현재랑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거 혼용된 거 없나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가정법 현재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현대 문법에서는 잘 쓰이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혼합가정은 따라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혼용만을 혼합가정이라고 부른다. 잘 보면 항상 과거에 그랬더라면 지금쯤 뭐 했을 텐데 작년에 공부 좀 열심히 했었더라면 올해 재수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항상 현재와 과거가 혼합되어 있어서 혼합가정이라고 부르고 그건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에 쓰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혼합가정에 대한 설명 하나 1차적인 변형가정법이 끝난 거고요. 두 번째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Had I money, I'd have bought a car. 이랬어요. 아주 쉬운 문장이고 우리 친구들의 해석이 또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Had I money, I'd have bought. 돈이 있다면 뭐 차를 샀었을 것이다. 뭐 이거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어법 문제를 출제하는 제가 출제자입니다. 요렇게 밑줄을 줬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험을 풀어야 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늘 당부드리지만 출제자가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지? 를 고민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had I money, I'd have bought a car. 여기에 밑줄을 줬으면 출제자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뭘 묻고자 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도치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도치,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했던 친구도 귀여운데요. 아직 제가 도치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도치 문장을 갖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도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뭐 부사가 문ጥ로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한다 뭐 이런 거야. 부사가 뭐 문ጥ로 나간 것도 없어. 혹은 부정어구가 문ጥ로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이렇게 알고 있을걸요? 부정어구도 앞에 없어. 근데 뭘 도치를 물어봐. 그러니까 이건 도치가 아닌 것 같아. 뭘 묻는지부터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명히 풀 수 있는데 말이죠. 자, 제가 결론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법에는 원래 if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 내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라고 하는. 근데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됩니다.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나한테 가정법을 물은 건가? 라고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도치긴 도치인데 부정어구가 문들어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사구가 문들어 나간 것도 아닌데 왜 도치됐지?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고 했지. 그러면 아마 이거 나한테 시제, 가정법 시제를 묻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아 이걸 제가 if를 살려서요. 원래 복원시켜 보겠습니다. if를 생략하지 않고 복원시켰다면 어떻게 되냐면 if I had money. 이 문장인 거죠. 내가 돈이 있다면 내가 차를 샀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밑줄이 여기에 있었던 상태죠. 그럼 이 시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시제가 맞았냐 틀렸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썼네? 그럼 얘는 가정법 과거 썼다는 소리네? 근데 여기는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썼네? 둘은 시제가 틀렸잖아요. 두 개의 시제가 다르잖아요. 두 개의 시제가 다르면 우리가 혼합가정인가? 좀 전에 배웠던 혼합가정인가? 또 막 머리가 복잡한 친구들이 있어. 시간의 힌트 부사고를 일단 따지세요.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 이랬을 텐데. 다시 오겠습니다. 시간의 힌트 부사고가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혼합가정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혼합가정이 아닌 이상 이렇게 두 개를 혼용해서 트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럼 얘는 정문이겠지. 밑줄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여기에다가 밑줄 주고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꾸셔야 똑같은 정문 되겠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요? 쓰셔야죠. 그렇게. if 다음, 주어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 어떻게 쓰는 거였지? 기본이 안 되면 혼합된 거, 변형된 거 못한다고요. had pp 쓰기로 했죠. If I had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이렇게 쓰셨어야 정문입니다. 근데 if를 생략합니다. 주어 동사를 도치합니다. Had I had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아까 주어진 문장이 맞았냐 틀렸냐라고 물어봤잖아요. Had I had money 했었어야 그래야 정문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복잡합니까? 저는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해 못하면 내가 좀 힘들지만 다시 쓰면 돼. 다시.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합니다. Had I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자, 출제자가 여기에다 밑줄을 줬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 묻는지부터 고민합니다. 도치 같습니다. 근데 도치가 부정어구가 문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사가 문들어 나가서 주어동사 도치한 것도 아니고 가정법에서 if 생략하면 주어동사 도치한댔지? 나한테 가정법 묻는구나. 그럼 if를 다시 복원시키겠습니다. 복원시키면 if I had money 즉 가정법 과거 썼고요. I would have bought a car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고요. 우리한테 출제자의 밑줄은 이렇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if만 생략해서 주어 동사를 도치한 거니까요. 이렇게 나왔다면 가정법 혼합가정인가? 혼합가정이면 그때 그랬다라면 지금 이럴 텐데 작년에 어쨌었다라면 올해는 이럴 텐데 시간의 힌트 부사가 없으니까 얘는 혼합가정이 아니라고요. 혼합가정이 아닌 이상 문장이 비문인 거죠.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과거면 과거 쓰고 대과거면 대과거 써 했잖아.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거는 혼합가정밖에 없다고 배웠잖아. 얘는 밑줄이 없으니까 정문이겠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 얘를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꿔주셔야죠.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꾸면 if 주어 had pp had pp 할 때 had 돈을 가지다 have의 pp had if I had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둘 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갖춘 정확한 정문이 된다고요. 자, if를 만약에 생략시킨다 하더라도 주어 동사를 도치하면 had I had money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까 주어진 제시문은 had I money니까 여기다가 had I had money를 쓰셔야 정확한 정문이었다 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틀렸던 비문을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로 다시 바꾸는 상태입니다. 선생님 제가 2번을 다시 들었잖아요. 네, 제가 2번을 설명했으니까요. 설명은 이해했는데 조금 쉬운 방법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몫이고요. 우리 수험생들이 그렇게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가정법에서 if 생략되면 주어 동사 도치되는데 딱 보면 티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치면 혼합가정처럼요. 시간의 힌트 부사가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편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약간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풀 때, 시험을 볼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요. 문장에 컴마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문장에 컴마가 있고요. 조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 가정법 묻는 겁니다. 도치 가정법. 컴마가 있습니다. 조동사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100% 가정법 시제, 도치 가정법 시제 묻는 거예요. if 생략 가정법 시제예요. 그럼 선생님 그 다음 저는 어떻게 하는데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if를 복원시키세요. if 복원시키셔서 시제 맞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교재 내용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은 다 잘 가르치십니다. 가정법 과거가 뭔지, 과거 완료가 뭔지, 혼합가정이 뭔지. 근데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그럼 맞힐 수는 있어야죠. 항상 아는 건데 틀렸다고 하지 않도록 해야죠.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주어진 제시문에 다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만 준다고요. 딱 보고 혼합가정인지 딱 보고 도치가정인지 뭘 판단할 수 있게끔은 돼야죠.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조동사가 있어?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어? 나한테 가정법 시제 묻는 거구나. 생략 가정법. 그러면 if 복원시켜서 시제 맞는지 틀리는지만 확인하면 셋 끝난 거죠.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2번 한번 가보실게요. 엑서사이즈 2번 좀 이따가 제가 풀 겁니다.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2번이 89페이지고요. 거기 엑서사이즈 2번에 4번 한번 보세요. Had the management act sooner, the striker wouldn't have happened. 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알맞은 단어를 써 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 뭘 묻는지조차 모르면 제가 늘 답이 안 나온다고 했죠. 근데 그 예문에 보니까 혹시 컴마 보이세요? 조동사 보이세요? 그리고 주어 동사 도치된 거 보이세요? 100% 가정법 시제 묻는다고요. 물론 우리는 지금 가정법 챕터에 나와 있으니까 모든 문제는 다 가정법이겠지? 그러나 수능 문제는 가정법 나왔다고 분사 나왔다고 관계사 나왔다고 수일치 나왔다고 여러 개를 많이 물어보니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딱 보고 뭐 묻는지 정확한 과거 가정법이긴 한데 정확한 과거 시점에 부사구가 있네. 혼합가정 묻는 거구나. 컴마가 있네? 그런데 지금 조동사가 있네? 주어동사 도치됐네? 이거 나한테 if 생략가정법 묻는 거구나. if 복원시켜놓고 시제가 맞는지 틀린지만 판단하시면 여러분들 아주 현명하게. 그러니까 남들이 틀리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가정이 뭔지는 알고 있는데 적용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if가 생략되면 주어동사 도치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또 적용 못하는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그럼 남들 틀리든지 다 맞으면 좋은데 세상에 70만 수험생이 다 만점을 받는 건 아니니까 일단 배웠던 우리들은 뭘 정리해놓고 아는 거면 적용하고 가게 해요. 그게 공부하는 데 기쁨이잖아요. 됐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잠깐 정리할 시간 그리고 필기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필기 먼저 아름답게 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엑서사이즈 문제 풀러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친구들 혹시 필기하실 시간이 늘 부족하셨다면 필기부터 잘 하시고요. 퍼즈 하시고 필기 시간 충분히 갖고 머릿속 정리하시고 지금 이제 저랑 엑서사이즈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법 오니까요. 제가 기본적인 가정법이 돼야 복잡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이제 와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가정법 과거, 기본적으로 현재사실 반대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 기본적으로 과거사실 반대가정. 그래서 가정법 과거의 포메이션이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 완료가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의 have pp였습니다.
그걸 갖고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아 변형되면 어떻게도 나올 수 있냐면 나는 27살이야. 내가 만약에 키가 컸다면 나 미수고리가 됐을 텐데 했던 지문 기억나세요? 그것도 이프절 시제 맞나 주절 시제를 맞나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시제는 틀렸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시제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의미 따져서 단순 미래 가정이 성립하나?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인가? 혹은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인가? 항상 가정법은 시제와 의미가 같이 따라다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했던 거 혼합 가정이었습니다. 혼합 가정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다시 말하자면 현재와 과거가 두 개가 혼용되어 있는 걸 혼합 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혼합 가정은 딱 보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시간의 힌트 부사구가 극명하게 드러나야 그래야 뭐라 그럴까요? 정확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선 그걸 잘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는 도치 가정 배웠습니다. 그래, 그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돼. 이건 결론이고요. 딱 보고 도치 가정, 나한테 가정법 시제를 물어보는지 어떻게 판단하냐면 컴마가 있고, 컴마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컴마가 있고 조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다. 아, 이거 나한테 가정법 시제 묻는 거예요. 확률 많구나. 그러면 if 복원시켜서 시제가 맞는지 틀렸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해하셨죠? 오늘 이 시간권 여러분들 좀 복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교재 내용 보시면서도 꼼꼼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8페이지에 잠깐 교재 좀 확인할게요. 혼합가정법이라고 써져 있는 거 찾으셨죠? 혼합가정, 나타내는 뜻,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지금 뭐뭐 했을 텐데, 지금 뭐뭐 했었더라면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다시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가 각각 혼용되어 있는 거 혼합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대표적인 형식, 제가 써놨던 이 형식을, 이 의미를 교재가 그냥 다시 써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은 다 한 상태니까 여러분들도 형광펜 하나 쳐놓으시고요.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89페이지 C번 이 if의 생략 가보시겠습니다. 그 if의 생략이 if절에서 조동사가 있으면 were, should, had인 경우 if를 생략하고 주어 동사를 도치시켜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대략들 문제집들에 혹은 여러분들의 교재들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거보다 우리 수험생들이 딱 보고 도치 가정인지를 판단하고 어떻게 시제 맞는지를 판단하는지 제가 써줬던 게 또 칠판에 써줬던 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가 나중에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법 지전에 노트 갖고 다녀. 그게 단권화 만드는 노트고 수능날 많이 유용하게 써먹힐 거야 라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각설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엑서사이즈 최종적으로 한번 풀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9페이지 엑서사이즈 2번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서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다음 괄호 안의 단어를 문맥에 맞게 고치세요. If I work hard at school, I would have gotten a better job. 내가 학교에서 좀 열심히 공부 좀 했었다라면 나 더 좋은 직장을 얻었었을 텐데. 혼합가정입니까? 이제 뭐 혼합가정 배우니까 무조건 아이들은 또 다 혼합가정을 하고 몰입하지 마시고요. 시간에 힌트 부사고도 없고요. 지금 보니까 조동사 과거에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썼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ad pp. If I had worked hard at school, I've gotten a better job. 이러셔야지 정문 되겠네요. 괜찮으세요? 자, 2번 가십니다. 2번 가시면 If I had caught the plane, I'd be dead now. 내가 만약에 그 비행기를 탔었었더라면, 잡았었더라면 나 지금쯤 죽었을 거야 했어요. 그럼 먼저 If I had caught, had pp 썼네? 오키로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썼네? 오키로키. 그럼 뒤에도 가정법 과거 완료 쓰면 되겠네? 가정법 과거 완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니까 be의 pp. If I would have been now. 이렇게 쓴 친구들 혹시 있니? 이게 시간의 힌트 부사고야. 내가 그 비행기 과거에 탔었더라면 나 지금쯤 죽었을 텐데. 앞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쓴 거고요. 나 지금쯤 죽었을 텐데는 나 지금 현재 죽지 않았잖아요. 현재 사실 반대 가정. 가정법 과거 would be 쓰시라는 소리죠. 조동사 과거에 동사 원형. 전형적으로 이거 쓴 거죠.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동사 원형 혼합 가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의 힌트 부사구라는 게 딱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석부터 하기 전에 이게 뭐 물어보지? 생각하시라고 했던 3번입니다. If I voted against him, I have to resign. 내가 만약에 그에 대항해서 투표를 했었더라면, 그러니까 투표할 때 글을 찍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아마 resign, 사임했었을 텐데 이 표현이에요. 이건 뭐 지금 혼합가정 같지도 않고요. 마찬가지로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 썼으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 완료 would have pp would have had the resign 하시면 되네요. 얘는 혼합가정이 아니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썼죠. 위에도 가정법 과거 완료 썼죠.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썼죠. 이런 게 혼합가정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은 would have had 넘어가고 4번 가시겠습니다. 4번 had the management acted sooner, the strike wouldn't have happened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이 뭘 제대로 바꾸래요. 뭘 물어보는지부터 찾아야죠. 엄마? 컴마로 연결돼 있네. 엄마? 조동사 있네. 엄마? 뭔지 몰라도 주어 동사 바뀌어 있네. 도치되어 있네. 나한테 가정법 묻는 거였지. 이쪽으로 오실래요? 컴마로 연결돼 있네. 조동사 있네. 주어 동사 도치돼 있네. 아하. 가정법에서 if 생략된 거 묻는 거구나. 그럼 나 가정법에서 if 복원시켜서 시제 맞는지 틀리는지만 확인해야지. 이렇게 배웠잖아요. 다시 갑니다. 이거 나한테 가정법 묻는 거구나. 그럼 if 복원시킬게요. If the management 대충 쓰겠습니다. If the management had act sooner 원래 문장으로 따지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지금 여기 보니까 wouldn't have pp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즉 다시 말하자면 가정법 과거 완료 썼네요. 그러면 얘도 가정법 과거 완료 쓰라는 소리니까 had pp acted 이렇게 써야겠네. 그럼 if를 생략해 주어 동사는 도치돼 had the management acted sooner had the management acted sooner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틀렸던 거예요. 그걸 알맞게 고쳐 쓰세요. 괜찮습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가정법에서 if 생략됐던 도치 가정. 마지막 5번 갑니다. If the Jane hurt her leg at that time, she could be a famous dancer now. 이제 좀 뭔가 보입니까? 혼합가정 쓰랍니다. 그쵸?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친구들이 또 그냥 얼추 실수하면 어머 뒤에 지금 조동사 과거에 동사 원형 썼네. 즉 가정법 과거 썼네. 그러면 앞에도 가정법 과거 써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얘는 지금 가정법 과거 쓴 게 맞고요. 현재사실 반대 가정이니까요. At the time 그 당시에 과거사실 반대 가정이면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겠네. 가정법 과거 완료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 써야겠네. 제인이 그 당시에 다리를 다치지 않았었더라면 과거사실 반대니까 부정으로 바꿔야겠네요. 그녀는 지금쯤 아주 유명한 댄서가 되었을 텐데. If Jane had not hurt her leg at that time. hurt. pp형이 또 똑같이 hurt니까요. had pp로 바꿨고요. 과거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제가 부정을 하나 넣었고요. 만약에 제인이 그 당시에 다리를 다치지 않았었더라면 그녀는 지금쯤 유명한 댄서였을 텐데 혼합가정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5번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배웠던 두 가지 큰 사항이 혼합가정 그리고 if 생략 도치가정이었습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늘 배웠으면 제가 적용해서 점수화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딱 보고 혼합가정인지 딱 보고 if 도치가정인지 어떻게 문제로 보면 판단할 수 있다까지 설명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음 시간까지 복습 철저하게 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if가 아닌 if의 대용어구 다시 설명하면서 가정법 3탄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